자, 2부에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 TV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. 메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. 이 종목 한국가스공사 보유를 하고 계시죠. 네. 자, 매수하신 가격은 37,000원에 갖고 계십니다.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시고 5%딱 보유를 하고 계신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37,000원, 현재 주가 37,000원입니다. 이재필 전문가님, 오늘 매수했습니다. 진단 부탁드려요.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진짜 딱 그 가격이네요. 네, 바로 이렇게 매수를 하자마자 진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앞으로의 대응 전략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싶으신가 봐요. 그런 것 같아요. 자, 홍보 바로- 중이네요. 네,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재필 전문가님, 한국가스공사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? 예, 그게 조금 아쉬워요, 질문 중에. 뭐 짧게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길게 갖고 가실지 그 부분을 알면 뭐 좀 더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약간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. 자, 일단 뭐 근데 단타를 치려고 들어가셨으면 작은 종목을 들어가셨겠죠. 자, 뭐 이 가스 공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주가가 뭐 소형주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매수를 하신 후에 조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.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소형주를 들어가셨을 테니까요. 자,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지금 5%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지금 시장이 약간은 좀 못 믿어온 그런 구석도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, 조금 뭐 한 35,000원 아래 구간 정도 가면 지금 5%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게 시장이 약간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일단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,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, 뭐 다른 쪽에는 악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가스공사나 천연가스 관련주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저 우크라이나 쪽이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. 자, 뭐 그렇게 하고 있죠.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나라인데요.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는 조상은 같습니다. 동슬라브족인데 키예프 공국에서 갈라져 나온 몽골 지배를 받으면서 갈라진 그런 국가인데요. 뭐 그때 소비에트 연방에도 있으면서 분리 독립을 했는데 이게 그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구소련이 지금 러시아죠. 가장 경계하는 부분들이 나토 국가들이 동진을 하는 거, 이 부분을 가장 경계를 했는데요. 자,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우리 나토에 들어갈 거야,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그 국경 부분에다가 군대를 막 배치하고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좀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지난 일주일간 계속 협상을 해왔었습니다. 10일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협상을 좀 했는데 뭐 결과는 아무것도 없이 뭐 서로 니들이 양보해라 이렇게 좀 끝났고요. 그리고 또 어제까지도 뭐 유럽 국가들하고 협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그런 진전이 없이 그냥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런가 우크라이나 쪽이 지금 뭐 오늘 또 꼭 이쪽이라고 얘기를 확정 지어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.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. 국가기관이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자, 이런 부분들도 뭐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. 아무래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공격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스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. 우리 가스는 유럽 쪽에서 거래되는 금액하고 미국에서 거래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렸었습니다. 유럽 쪽에서 거래되는 거는 이 러시아 쪽에서 넘어오는 거였어요. 근데 이 천연가스 요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거래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지금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거의 보복성이었을 거예요. 그쪽이 유럽 쪽이 겨울인데 뭐 가스 공급량을 막 지들 마음대로 줄여버리고 그랬거든요. 이게 뭐 경제 제재를 한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푸틴이 거기에 따른 경고라고 뭐 그렇게 경고성의 뭐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.
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태예요. 자, 그러면 이 지금 저 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, 이거 러시아에서 가는 거는 가스관을 타고 가고요. 미국에서 가는 거는 배로 실어 갖고 가죠. 근데 이 아시아 쪽으로 오던 물량들,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, 유럽이 비싸니까요, 가스 요금이. 자, 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뭐 이런 천연가스 요금들, 이런 부분들도 좀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그렇게 되면 뭐 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종목이니까 그렇게 좀 소형주처럼 움직이진 않는데요. 뭐 어쨌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자, 뭐 올해는 이 가스 요금을 올린다 그러죠. 이게 물가가 이 공기업의 문제점이 그런 거죠.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. 한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전기요금 벌써 못 올린 지 굉장히 오래됐죠. 단가는, 발전 단가는 올라가는데. 근데 다행히 뭐 이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전기요금보다는 약간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요. 올해 뭐 가스 요금을 올린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가스공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좀 더,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짧은 관점이고요. 가장 좀 큰 관점으로 그렇게 본다라면 이 가스,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. 오늘 수소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. 자, 이 수소를 그린 수소가 있고, 그 다음에 블루 수소가 있죠. 블루 수소가 있는데, 자, 뭐, 그리고, 뭐, 이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. 자, 지금 석유화학 공정이나 그런 데서 탄소를 막 뿜으면서 나오는 거, 그거를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, 그린 수소는 말 그대로 태양광이나 풍력, 이런 쪽에서 발전을 해서 만드는 게 그린 수소고요. 블루 수소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천연가스가 지금 거의 메탄 성분입니다. 메탄 성분인데, 메탄의 화학식은 CH4예요. 자, 탄소 한 개하고 수소가 4개가 붙은 게 메탄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다가 고온 고압에 수증기를 반응을 시켜요. 수증기는 물을 끓인 게 수증기죠. H2O입니다. 자, 이렇게 두 개를 반응을 시키면 여기서 CO2가 발생이 되죠.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수소가 6개가 남게 됩니다. 분리가 되는데, 자,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따로 그런 거 CCS라 그러죠. CCUS라 그러는데, 자, 요거를 따로 포집을 해갖고 지하 같은데 이런 데다가 가두거나 아니면 뭐 따로 이런 산업재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, 대기 중으로는 이 이산화탄소를 날려보내지 않는 거, 그거를 블루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자,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 메탄이다. 메탄에서 수소를 추출한다.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생수소라고 그 화학이나 제철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수소를 지금 대부분을 쓰고 있는데요. 그거를 순도가 낮기 때문에 그걸 정제를 해서 좀 순도를 높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수소를 만드는데 지금 90% 이상을 이 천연가스에서 추출을 합니다.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한국가스공사의 미래는 뭐다? 수소입니다. 그리고 이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에요.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, 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 발전을 할 때 뭐 태양이 많이 쬐일 때도 있고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고 약하게 불 때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전력이 너무 강하게 이게 발전이 되게 되면 이 송전을 할 때도 무리가 생깁니다. 그래서 고장나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도는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로 뭐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발전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이 한국가스공사의 미래니까 이런 커나갈 이럴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.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
도시가스 요금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, 길게 보더라도 수소경제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, 뭐, 요런 거는 그냥 충분히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조금 그러니까요. 한 35,000원 아래 정도로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.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,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한국가스공사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. 네. 35,000원 좀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비중은 더 늘리셔도 될 것 같고, 짧게 보지 마시고 조금 긴 안목으로 지켜보신다면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한국가스공사 살펴드렸습니다.